안녕하세요, 민프피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아이패드 추천 액세서리 편이에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액세서리들 소개와 함께 이거는 있어서 정말 편하다, 이거는 글쎄 싶은 그런 액세서리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서 저와 비슷한 사용성을 가지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우선 이런 아이패드 케이스를 먼저 추천하고 싶어요. 제가 선택을 한 건 이런 모서리 보호는 되지 않는 일반 마그네틱 케이스였고요. 여기에 혹시라도 휴대를 할 때 펜슬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이렇게 탈부착이 가능한 펜슬 덮개가 있는 디자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집에서는 이건 사용하지 않아서 연필꽂이에 꽂아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펜슬을 따로 두게 될 때는 이렇게 덮개에 펜슬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흔들어도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모서리가 뚫려 있다고 하더라도 펜슬 없이 다니실 때도 이런 큰 모서리는 좀 걱정이 되신다면 이렇게 보호도 가능하고 이렇게 펜슬을 넣어서도 보관이 가능해요. 펜슬 덮개는 여기 오픈이라는 글자가 적혀져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와야지 정가운데에 고정을 시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뒤로 가게 된다면 잘 안 붙어요. 붙어도 이렇게 좀 아다리가 안 맞게 이렇게 붙을 수가 있어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덮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이번에는 이런 라벤더 그레이 컬러를 골랐는데 다음에는 연한 색상도 한번 써보고 싶어요. 연핑크 사용하시는 분들은 때탐의 정도가 어떠신지 한번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애플 펜슬. 애플 펜슬은 정말 필요하신 분들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펜슬은 주로 필기하시거나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7세대에 애플 펜슬 1세대를 사용했던 사람으로서 2세대와 1세대 펜슬 사용감의 차이는 나지 않아요. 기기가 7세대에서 이제 프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기기가 좋아져서 오는 그 차이점과 그리고 이 펜슬의 물리적인 디자인과 물리적인 무게의 차이에서 오는 편안함이 더 커졌는데, 제가 아마 이 언박싱 영상에서도 한번 자막으로 안내 드린 것 같아요. 이 애플 펜슬이 2세대가 훨씬 더 미니멀해지고 간단해지고 페어링 방식도 훨씬 더 심플해져서, 저는 아이패드를 구입하신다고 하신다면 자금 사정이 너무 좋지 않은 경우가 아니시라면 중고로라도 에어 4세대, 미니 6세대, 그리고 펜슬 2세대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 펜슬 1세대는 매번 여기 꽂아서 충전하는 게 정말 불편했어요. 제가 당시에 구입을 할 때는 그래, 나는 라이트 유저니까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구입을 했었는데 웬만하면 좀 더 편한 쪽, 조금 더 좋은 쪽을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추천해드리는 거는 이런 종이 질감 필름이에요. 종이 질감 필름은 저는 페이퍼라이크 제품을 사용을 했는데 이 제품이 조금 비싸기는 해도 화면 저하가 적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그런데 화질 저하는 적은데 사각사각하는 소리는 많이 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번 페이퍼라이크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펜슬이 미끄러지지 않게 쫀쫀하게 제가 지금 막 써서 이런데 조금 확대해서 차분하게 사용을 해보자면
성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자글자글한 게 느껴져요. 이게 언뜻 봤을 때는 저도 확실히 비싼 게 좋다, 비싼 거는 화면이 그렇게 자글자글해지지 않는구나 싶었는데, 펜슬을 조금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래도 종이 질감은 종이 질감이구나, 화면에 기스도 좀 나면서 이게 아무래도 위에 덮인 필름에 기스가 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오는 화질 저하는 있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심차게 초반에는 이 아이패드를 필름을 없이 사용하겠다고 했지만 너무 비끌거려서 꼭 종이 질감 필름을 구매를 했지만 다시 종이 질감 필름을 사용하지 않고 생패드로 써볼까 합니다. 지금 이 필름은 제가 한 반년 정도 사용한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적게 사용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가운데 부분만 기스가 좀 많이 가고 주변은 깨끗하긴 한데, 한번 다음에 필름을 뗀 상태로 필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추천드리는 아이템은 이런 거치대입니다. 이 거치대는 좀 되게 작죠. ESR에서 9,900원에 이제 특가가 떴을 때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 높이 조정이 이게 최저의 높이고 이게 최고 높이예요. 근데 이게 작은데도 아이패드를 가로로도 거치할 수 있고 세로로도 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로 거치가 좋았던 점은 뭐였냐면, 세로 거치는 이렇게 조금 낮춰서 웹툰 같은 거 자동 스크롤 해놓고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웹툰을 볼 때 자동 스크롤 기능이 있는 웹툰을 보실 때는 이렇게 놓고 뒤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 거치대는 좀 보시다시피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11인치 아이패드 기준으로 조금 뒤로 가면은 살짝 이렇게 무게중심이 뒤로 쏠리면은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땐 꼭 이렇게 세워놔야 되고, 가로로 할 때는 어느 정도까진 괜찮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액세서리는 이런 키보드 제품입니다. 키보드는 여러분 선택사항에 맞는 제품으로 고르시면 되세요. 저는 로지텍 키보드를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다가 제가 요즘 블로그 글도 써보고 싶은데, 그리고 영상 편집을 할 때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자리를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 깜깜한 밤에 이렇게 편집을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이제 아기들이 자고 있을 때 보통 불을 끄고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서 불편해가지고 저는 백라이트가 켜지는 매직 키보드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매직 키보드를 구매한 이유를 구구절절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제가 그 MX 키즈 미니랑 같이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왜 구매를 하지 않았냐면, MX 키즈 미니는 정말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었지만 따로 충전을 해줘야 되는 제품이었고, 매직 키보드는 충전이 또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11인치다 보니까 오른쪽 작은 키캡들 때문에 오타가 한 번씩 있을 수 있는데, 이 오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내 손이 키보드에 적응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았고요. 키스킨은 제가 뗐어요. 키스킨을 덮어놓으면 이 키보드 쪽에서 나오는 발열이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배출이 되지 않아서 습기가 이렇게 점점 쌓이다 보면 고장의 원인이 된다고도 해서 키스킨은 씌우지 않고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도서관이나 어디 조용한 데서 사용할 일은 잘 없어서 키스킨은 빼고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면 이제 필기 모드는 어떻게 사용하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는 다른 분 유튜브에서 보고 배운 거예요. 이렇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고 핸드폰을 여기에 딱 끼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도 여기까지만, 요 각도까지만 눕고 더 이상 눕지가 않아서 이렇게 필기하기에도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절대 화면이 눌리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번잡시려 보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이패드 케이스 세워놓고 블루투스 키보드 세워놓고 그릴 때마다 다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직 키보드는 제가 이런 사용 목적으로 구매를 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건 파우치예요. 아이패드 파우치. 제가 매직 키보드를 구매를 했을 때 다들 뭐 2염, 5염 이야기하고 이런 마그네틱 케이스, 옆면 손상 기스 이런 거 이야기하고 그럴 때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아이패드 파우치가 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본 옵션이에요. 그냥 디폴트 값으로 이런 전자기기를 들고 다니는 건 파우치가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이렇게 이게 다가 아니고 이제 무조건 파우치에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더 마그네틱 케이스를 편하게 썼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구매한 이 아이패드 파우치는 11인치용으로 나와서 크기는 딱 맞거든요. 근데 조금 여유롭게 나와서 이 K380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키보드도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좀 이렇게 넓은 부분에 키보드를 넣고 얇은 부분에 아이패드 넣고 펜슬 여기다가 끼우고 그 다음에 덮개, 왜냐면 외부에서 사용하면 펜슬이 돌아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덮개 덮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안심이 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최근에 매직 키보드를 구매를 해서 이제 칸막이가 필요는 없지만 키감이 더 조용해서 외출용으로는 로지텍 K380을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매직 키보드를 장착을 했을 때도 이 두꺼운 부분에 이렇게 양면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꺼운 부분에 이렇게 넣고 펜슬 따로 거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이패드를 구매를 하신다면 이런 펜슬이나 키보드 또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용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케이스랑 파우치랑 둘 중 하나만 필요하시다 하지만 외출할 일이 잦으신 분들께는 파우치를 먼저 구매를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 집에서 사용할 일이 많다 하시면 이런 필기 각도와 시청 각도가 가능한 케이스를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통 같이 구매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이것도 단점이 있어요. 손잡이가 없다 보니까 꼭 요만한 사이즈가 들어가는 가방에 넣거나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게 은근히 키보드까지 넣으면 무겁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끼고 다니다 보면은 조금 떨어뜨릴 위험이 있어서 손잡이 달려있는 제품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들고 다닐 일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좀 그런 제품으로 다시 재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찍기는 했는데 매직 키보드는 안 붙어요. 이거 안 붙어요. 이게 자석이 여기에는 이쯤에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장자리에는 없는 것 같고 여기는 키보드이기 때문에 또 얘네는 자석으로 붙는 게 아니라 힌지로 붙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마그네틱 펜슬 커버는 붙지 않습니다. 매직 키보드의 이 조합은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 있어요. 마우스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이거 매직 키보드 트랙패드가 좀 작지만 유용하게 잘 쓰고는 있는데 굳이 터치가 되는 화면에 이 마우스가 굳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마우스를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그냥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 하는 게 훨씬 빠르고 훨씬 편하고 마우스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우스는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아이패드를 첫 구매하셨을 때 한정된 금액 내에서 구매를 하고 싶으시다면 이거 제가 산 이 구미프렌즈, 이건 쿠팡 로켓 배송으로 해서 10,000원도 안 되는 무료 배송으로 구매를 했던 제품이거든요. 13인치는 뭐 꾸밀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것도 준다고 하는데 11인치용은 딱 얘만 오긴 하는데 충분히 폭신폭신하고, 이게 저는 이렇게 칸이 나뉘어진 게 정말 좋았어요. 기존에 쓰던 거는 이제 13인치 용이었는데 이게 11인치 아이패드에 비해서 너무 남아돌고, 근데 또 그건 11인치가 사이즈가 딱 맞게 나왔어서 이런 키보드는 넣을 수 없었고 그랬는데, 이거는 키보드도 들어가고 사이즈도 딱 아이패드 11인치에 딱 맞는 사이즈라서 저는 구입을 하실 거라면 이런 11인치 아이패드 칸막이가 되어 있는 크기가 이런 여러분이 지니고 계신 키보드 같은 거 넣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의 파우치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파우치를 구매하실 때도 진짜 나는 키보드도 필요 없고 아이패드만 들고 다니실 거라면 11인치에 딱 맞게 나오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런 걸 하시면 아무래도 가방에 넣어 다니기에도 좀 더 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추천드리고, 보통 이런 키보드가 들어가는 아이패드 파우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키보드는 들어가고요. 뭐 아이패드랑 커버랑 결합한 상태에서 키보드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 설명에 꼭 표시들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잘 보고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구입해본 액세서리들은 이 정도인데, 여기서 제가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우치는 꼭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저는 이제 제일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필름. 종이 질감 필름이든 이 화면 보호 필름이든 정말 생패드에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뭐 아무리 좋고 비싼 걸 쓴다 하더라도 생화면 위에 뭐가 덮여져 있으니까 이게 자글자글한 거는 어쩔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키보드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보시고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로지텍 K380 가성비로 정말 잘 사용을 했었고 좋은 제품이고, 제가 이 제품을 20년도 1월달에 구입을 했거든요. 2년이 넘었는데 멀쩡해요. 제가 원래 성격 자체도 덜렁대지만 물건을 좀 아껴 쓰는 편이라서 여기 키보드 스킨도 붙이고 이렇게 파우치까지 하고 다니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물건을 좀 아껴 쓰는 편이라서 오래 가는 거기도 한데 튼튼하더라고요. 집에 애들이 이걸 들고 툭툭 떨어뜨려도 망가지지도 않고, 백라이트만 아니라면 저는 이 로지텍 키보드 가성비로 정말 추천드립니다. 매직 키보드랑 10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키보드가 필요하시다면, 그리고 정말 난 돈도 있고 진짜 백라이트도 필요하고 트랙패드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추천합니다. MX 키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말 키감이 엄청 좋대요. 그리고 한 10만원 중반이 좀 안 되는 금액이다 보니까 매직 키보드 대용으로 백라이트가 되는 좀 좋은 키보드로서의 사용성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직접 한번 타건을 해본 적은 없어서 구매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충전이 따로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도 충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그것까지 충전을 할 여유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5일밖에 또 사용을 못한다고 해서 그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좀 거금을 들여서 저는 매직 키보드를 마련을 했지만, 각자 여러분들 상황이랑 사정에 맞게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청 각도와 이 필기 각도가 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사용성에 맞게 사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꼭 사야 되는 것은 케이스와 파우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